오래된 세포가 죽어야 새살이 돋아나듯 낡은 기술과 관행이 파괴돼야만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게 슈페터가 외친 창조적 파괴입니다. 슈페터는 이 살벌하면서도 역동적인 과정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DNA로 봤죠. 그는 경제 발전이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 즉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과감한 기업가들이 혁신을 도입하면 신제품과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창조되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며 안주하던 구시대 산업은 가차없이 파괴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 필름 카메라 제국이었던 코닥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게 좋은 예죠. 이 과정은 자원을 더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재화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축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구조적 실업이라는 사회적 고통이 뒤따르죠. 게다가 혁신에 성공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통제하는 독점 체제를 굳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짓밟기도 합니다.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를 영원히 살려두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혁신이 거듭될수록 기업은 거대해지고 관료화되며 위험을 감수하던 기업가 자리는 안전제의를 외치는 전문 경영인들이 대체하게 되죠. 결국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기업가 정신을 스스로 소멸시킴으로써 성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서서히 붕괴할 것이라는 게 슈페터가 남긴 통찰입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경제 역사에서 어떤 주제는 스스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핵심어는 certain theme. 주제는 첫 문장 그대로 경제 역사에서 어떤 주제는 스스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경제 역사에서 어떤 주제가 반복되는지 소개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슈페터에 따르면 경제 리스트럭처링은 1번 자본주의를 안정된 토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2번 실업자들을 무기력하고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3번 미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4번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경제의 리스트럭처링이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건 거의 항상 고통스럽다. 첫 문장에서 말한 경제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제란 리스트럭처링을 가리키는 말이었군요. 리스트럭처링이란 원래 기업이나 국가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이나 사업 영역 등의 기존 틀을 개선하는 혁신 전략이란 뜻입니다. 쇠퇴하는 부분을 과감히 쳐내고 성장성이 높은 곳으로 자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뜻하며 흔히 구조조정이라 부릅니다. 일종의 완곡어법이죠. 많은 미국인들은 이미 그런 걸 다양하게 봐왔다. 즉 20세기 내내 계속됐던 농업 분야의 통합, 많은 농민을 그들 땅에서 내몰았던 농업 분야의 통합. 20세기 이전까지 미국 농업은 소규모 가족 농장 중심이었지만 트랙터 같은 기술 혁신이 도입되면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형 농장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 경쟁에서 밀려난 영세 농민들은 땅을 팔고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내몰리게 됐죠.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리스트럭처링, 공장 일자리 숫자를 급격히 줄이며 일부 오래된 미국 산업사회의 인구를 거의 감소시켰던 대규모 구조조정, 1970, 80년대의 오일 쇼크와
일본 같은 신흥 제조 강국들이 떠오르면서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규모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했죠. 그 결과 디트로이트 같은 대형 공업 도시들이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파괴의 한 예이다. 경제학자 조셉 A. 슌페터에 의해 인용된 창조적 파괴, 자본주의가 스스로 소생하는 수단으로서 결국 리스트럭처링을 당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거나 예전과 다를 수 있지만 세계적 경쟁의 혹독함을 견디는 데에는 더 강력하고 더 적합한 것이다. 한편 이렇게 잃어버린 일자리는 대체된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로 20세기 말에 컴퓨터와 생명공학 같은 고급 기술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리고 건강관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빠르게 팽창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작가는 창조적 파괴의 예로 든 리스트럭처링을 사장님 시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군요. 하지만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며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예로 들면서 리스트럭처링이 자본주의를 소생시키는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하는 글이네요. 어쨌든 핵심어는 리스트럭처링, 주제는 리스트럭처링은 자본주의를 소생시키는 창조적 파괴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은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지만 보기 2번과 3번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며 보기 4번은 본문 내용과 상반됩니다. 정답은 1번. 산업혁명 시절의 창조적 파괴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포드의 T형 자동차가 마부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방직기가 숭늉공을 실업자로 만들었죠. 지금 AI라는 혁신이 가장 먼저 파괴하고 있는 건 인간의 육체가 아닌 정신노동입니다. 방대한 판례를 분석하는 변호사, 밤새워 코딩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몇 주 동안 끙끙댈 작업량을 AI는 단 몇 초 만에 처리해버리죠. 하물며 단순 데이터 입력이나 평범한 번역 같은 기계적인 지식노동은 이제 시장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비용이 0에 수렴하는 AI가 24시간 대기 중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AI가 새로이 창조해내고 있는 신세계는 초생산성의 세계입니다. 초생산성이란 쉽게 말해서 혼자서 100인분의 아웃풋을 내는 초인적인 효율성이죠. 이제 거대 자본이 없어도 기획력만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1인 사업가, 즉 슈퍼솔로의 기반이 창조된 겁니다. 인간이 도구의 숙련에 낭비하던 시간을 건너뛰고 오직 거시적인 설계와 아이디어 융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하지만 AI에게 단순히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건 또 하나의 기능적 숙련일 뿐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만약 기술의 외주화에 안주한 채 질문만 던지는 수준에 머문다면 초생산성이 만들어낸 공급 과잉 시장에서 그 결과물의 가치는 폭락할 것이며 결국 플랫폼 권력이 짜놓은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AI가 파괴한 것은 일부 정신노동이고 창조한 것은 초생산성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뭘 만들어내도 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